열악한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가 올해부터 시작됐습니다. 대한민국이 낳은 세계적인 축구선수 손흥민부터 월드스타 BTS의 멤버 제이홉까지 유명 인사들이 기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박성은 기자가 전합니다. 영국 프리미어리그에서 활약 중인 축구스타 손흥민 선수. 고향사랑에도 앞장서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통해 고향 강원도 춘천에 50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연간 기부한도 최고액입니다. 강원FC의 김병지 대표도 기부 행렬에 동참했습니다. 축구를 통해서 받았던 사랑을 되돌려준다. 이게 제일 첫 번째인데, 저도 이제 강원도에 와서 이제 또 이렇게 좋은 또 기부제가 있다 그러니 당연히 이제 같이 해야 되는 거고.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충청북도 음성군에, 원로 배우 이정길 씨는 경상북도에 고향사랑 기부금을 냈습니다. BTS의 제이홉은 광주광역시 북구에 기부 의사를 전했습니다. 강원도는 고향사랑 기부 답례품 제공을 통해 각 지역의 특산품 홍보 효과도 같이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기부자에겐 기부액의 30%에 해당하는 답례품을 지급할 수 있는데 이 답례품이 대부분 각 지역의 농특산물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이 제도를 이해하실 수 있게 세액공제라든지 답례품 받을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용이하게 좀 이해하실 수 있게 제가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내 고향을 살리기 위한 고향사랑 기부제. 인터넷 고향사랑 이음이나 농협 전용 창구를 통해 동참할 수 있습니다. KBS 뉴스 박성훈입니다. 올해 고향사랑 기부제가 본격 시행됐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와 국가 균형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데요. KBS 전주방송총국은 우리나라보다 15년 앞서 고향 납세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을 취재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를 성공적으로 뿌리내리려면 무엇을 보완하고 개선해야 할지 살펴보기 위해서인데요. 오늘은 첫 번째로 고향 납세 기부금을 활용해 청년 인구를 늘리고 농촌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 홋카이도 가미시호로를 취재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일본 최북단섬 홋카이도. 도청 소재지 삿포로에서 차로 3시간을 달리면 인구 5천 명의 작은 기초자치단체 가미시우로에 닿습니다. 한산한 읍내 중심지에 작지만 깔끔한 호텔이 눈에 띕니다. 직원들은 대부분 외지에서 이주해 오거나 도시로 나갔다 돌아온 청년들. 도쿄에 살던 이 여성은 자연 속에서 두 아이를 키우기 위해 아무 연고도 없던 가미시우로로 5년 전 이주해 왔습니다. 施設としてもかなり充実していましたし、あと子どもたちもここでなら楽しく過ごせるんじゃないかなっていうふうに思って、いろいろ北海道内でもいろんな場所があるんですけども、上士幌を選びました。 이곳은 가미시우로에 있는 유일한 어린이집입니다. 0살부터 5살까지 아이 160여 명을 보살피고 있는데요. 이곳에 아이들을 보내는 부모들은 원비를 1원도 내지 않습니다. 대도시의 젊은 부모들이 가미시우로를 주목하게 된 이유입니다. 2015년부터 5년 동안 인구 5천 명의 가미시우로로 이주해온 사람이 외지로 이주해간 사람보다 240여 명 더 많았습니다. 새 주민의 70% 이상이 30대 이하입니다. 일본에서 처음으로 어린이원을 완전 무료화하고 원어민 강사를 두는 등 보육과 교육 여건을 개선한 게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若い世代がどんどん町の魅力に気づいていただいて、そして移住なり交流人口としてですね関わっていただく、その大事なやはりきっかけになっているのがこども園本園の良さということになるかというふうに思います。 이주를 돕는 기금을 만들고 주택 지원 사업을 펼친 것도 청년 인구 증가에 기여했습니다. 다른 농촌처럼 인구가 계속 줄어들던 가미시오로는 청년들이 들어오면서 65년 만에 인구가 증가했고 인구 고령화의 상승도 멈췄습니다. 지역에는 활력이 생겨났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런 변화는 고향 납세 기부금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15년부터 해마다 10만 명 안팎의 기부자가 150억 원에서 200억 원의 기부금을 가미시오로에 보내고 있는데 2021년 가미시오로 세입은 1,000억 원 정도입니다. 子育てに対する不安、教育に対する不安、ここにこの全国からいただいたお金を使わせていただいて、人口減少の克服につなげていきたい、こういう政策を打ってきたんですね。
기부금 사용 목적과 방법을 명확하게 정하고 지역에서 생산한 농축산물을 활용한 인기 있는 답례품을 준비한 게 고향납세 기부자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해마다 도쿄와 오사카 같은 대도시에서 고향납세 감사제도 열었습니다. 소멸하던 농촌이 기부금으로 어떻게 활력을 되찾았는지 알리면서 기부자들과의 공감대를 넓혔습니다. 返礼品が魅力があってということでありますけれども、それをどんなふうにしてまちづくりに生かしているのかっていうのが、その後の関係人口、その寄付者と町との関係絆を強めるために大事なことというふうに考えています。 다케나가 정장은 자율적으로 쓸 수 있는 독자적 재원이 거의 없는 작은 농촌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의 진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중적으로 예산을 쓸 수 있게 해준 게 고향납세 제도라고 강조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일본 고향납세제의 실태를 살펴보는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가운데 고향납세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은 홋카이도 몬베치시를 찾아갑니다. 한 해 예산이 3,500억 원인 몬베치시에 기부금 1,500억 원이 몰리면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시 재원 확충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오호츠크해를 마주하고 있는 홋카이도 몬베치. 겨울이면 유빈과 바다표범을 보러 관광객들이 찾아오는 곳. 주민 2만 1,000여 명이 대부분 바다에 기대 살아가는 한적한 어업도시입니다. 이 작고 외진 도시가 최근 전국적인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1,740개가 넘는 기초자치단체 중에서 2021년 고향납세 기부금을 가장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152억엔 1,500억 원가량을 기부금으로 받았습니다. 항구 한쪽에 수산물 가공 유통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 곳에 들어갔더니 오호츠크 바다에서 잡은 가리비를 씻고 손질하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바쁠 때는 140여 명이 일할 정도로 작업량이 많습니다. 50만 건 가까운 일본 전체 고향납세 답례품 가운데 기부자들이 가장 많이 선택한 답례품이 바로 이 가리비입니다. 연어알, 대게 같은 답례품도 많이 선택합니다. 몬베치에 들어온 고향납세 기부금 1,500억 원 중 30% 정도가 이런 답례품 관련 사업자들에게 돌아갑니다. こういった北海道の端の方にある過疎地ではふるさと納税の商品がよく売れることで地域の活性化に大変貢献していると思います。 고향납세 기부금은 지역 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시 재원 확충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2021년 몬베치시 예산은 3,500억 원 남짓. 자주재원 비율이 56%로 높은 편이지만 고향납세 관련 수입이 없으면 32%로 줄어듭니다. 시 예산의 4분의 1 이상을 고향납세 기부금 수입으로 충당하고 있는 겁니다. 지방교부금 같은 의존 재원은 대부분 중앙정부가 쓸 곳을 정해놓았기 때문에 지역에 꼭 필요하지만 예산 확보가 어려웠던 사업에 기부금을 쓰고 있습니다. 해양환경 보존, 인재 양성, 복지 확대, 육아 지원 같은 일들입니다. ふるさと納税がなければできなかったことを今やっているのかなと思ってます。その給食費の無料ですとか、あとはその本当に医療費の子どもの医療費の助成とかっていうのもふるさと納税をいただくことによってその高校生までの枠が拡大になったりとかですね。 2021년 기부한 110만여 건을 살펴보니 8개 항목의 사용처 중에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업, 의료, 복지, 육아 지원, 해양환경 보호 순으로 지정 기부금이 많았습니다. 기부자 거주 지역은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이 절반 가까이 됐고 홋카이도는 3.4%에 그쳤습니다. 지역과 바다를 지키는 데 기부하고 지역과 바다에서 생산된 답례품을 받는 선순환이 이어지면서 고향납세 재기부율도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고향사랑 기부제와 관련해 일본 고향납세제 실태를 살펴보는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세 번째로 지역 특산품을 매력적인 답례품으로 만들어 고향납세 기부금을 모으고 있는 규슈 지역 하사미를 찾아갑니다. 시행 첫 해보다 5,400배나 늘어난 고향납세 기부금은 지역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김종환 기자입니다.
일본 규슈 지역 나가사키현에 자리한 하사미. 주민이 15,000명도 안 되는 작은 지방자치단체지만 400년 역사를 지닌 도자기 생산지로 유명합니다. 이 마을은 임진왜란이 끝나고 끌려온 조선 도공들이 도자기를 만들기 시작한 곳입니다. 근처에 있는 100년 넘은 도자기 제조 공장. 일상에서 쓰는 찻잔이나 접시 같은 실용적인 도자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하사미 도자기는 일본 실용자기 시장의 17%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도자기들이 고향 납세 답례품으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もう数多くの種類があるということで、お客様のさまざまな好みに応じて、商品を提供できているっていうのが、お客様がハサミ焼きを求められる理由かと思います。 2008년 370만 원에 불과하던 하사미 고향 납세 기부금은 2021년에 200억 원으로 5,400배 늘었습니다. 이렇게 기부금이 크게 늘어난 건 지역의 역사와 매력을 담은 답례품 때문입니다. 바로 이 도자기들인데요. 원래부터 유명했던 지역 특산품을 하사미에서만 받을 수 있는 답례품으로 발굴해 고향 납세 기부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부담 없는 가격, 효율적인 홍보 등으로 2021년에는 기부자의 90%가 답례품으로 도자기를 선택했습니다. 하사미 도자기는 원래 4, 5월에 열리는 전국적인 축제를 통해 많이 팔렸는데 2010년 이후 인터넷이나 통신 판매가 대세로 자리 잡으면서 중소규모 도자기 업체들이 위축됐었습니다. ふるさと納税をきっかけに新商品を開発して売れたとかではなくて、もともとある商品をしっかりと行政が支援して世の中に広げたのがおそらく2017年から2019年ぐらいになりますね。 2019년부터 답례품 관련 업무를 대행하는 지역 기업도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이곳 출신인 직원 40여 명이 지역의 답례품 생산 업체들과 밀접한 연관을 맺고 답례품 기획, 유통, 사후 관리까지 빠르고 세심하게 처리합니다. 2021년 6만 명이 8만 2천 건의 고향 납세 기부를 했는데 답례품과 함께 하사미 지역을 소개하는 알림 책자 15만 부를 만들어 전국으로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過去に寄付していただいた方にその町の情報とともに返礼品のお知らせをするカタログを制作したりですとか、ただふるさと納税をやるだけで終わらないように、その後もどんどん縁が続いていくようにというところに一番力を入れています。 하사미 한 해 예산의 5분의 1에 달하는 고향 납세 기부금. 30%는 도자기를 비롯한 답례품 생산자들에게 돌아가고 15%는 홍보 관리 등 운영 비용인데 역시 지역에서 쓰입니다. 나머지 50% 남짓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유롭게 쓸 수 있는데 초중학생 1인 1태블릿 보급 같은 교육과 복지 분야에 대부분 사용합니다. 고향사랑 기부제 시행과 관련해 일본 고향 납세제 실태를 살펴보는 신년 기획보도.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시민사회와의 협력에 기반한 지정기부 방식의 고향 납세 기부금을 활용하고 있는 사가현을 찾아갑니다. 기부금 모집과 사용, 기부자들과의 관계 형성까지 비영리 단체들의 적극적으로 참여해 지역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사가현의 사례를 김종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규슈 지역 북서부에 자리한 사가현. 인구 80만 명으로 일본 47개 광역자치단체 중에서 인구와 면적 모두 42번째인 작은 현입니다. 거리 한쪽에 있는 작은 건물 2층으로 올라갔더니 아이들과 자원봉사자들이 간식을 먹고 있습니다. 원래 비어있던 건물인데 한 비영리 단체가 동네 아이들을 위한 공간으로 쓰고 있습니다. 子どもの居場所を週3回やっております。はい、もう一つが空きビルを活用してですね、コミュニティフリッジという一人親のための食支援、日用品の支援をしています。 필요한 예산은 고향 납세 기부금으로 모읍니다. 이 단체뿐만이 아닙니다. 시민단체, 봉사단체, 자치회, 노인회 같은 100여 개 단체가 고향 납세 기부금을 모금해 지역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사가현에서는 고향 납세 기부금으로 추진하는 사업을 시민단체와 주민조직이 맡아하고 있습니다. 민관 협력이 고향 납세 기부금 사업의
중요한 목표이자 방법입니다. 기부자가 사업 내용을 보고 단체를 지정해 기부하면 사가연은 인건비 등 10%를 제외한 나머지 90%를 바로 해당 시민사회단체로 전달합니다. 基本この佐賀県の CS をしてふるさと納税は佐賀県がというよりも主語は CSO の皆さんがということで CS の皆さんが寄付をいただくで寄付をいただいたら返礼品を出す起こると同時にいろんな自分たちの活動のレポートをお送りするお礼状を送る 이렇게 모은 기부금이 2021년에 90억 원. 답례품을 주지 않는 단체도 적지 않습니다. 시민사회조직의 사업 취지에 공감해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行政のところは手が届かないような支援を市民活動 CSO がやるというところはもともとのコンセプトですので、そういう意味では税金の選択という税金の使い道を選ぶという意味においてもやっぱりなかなか公共とか税金とかの制度とか政策だけではやっぱりこうですね、届かないような部分を各分野でやっているという認識ではおります。 기부금 모집부터 답례품 기획과 홍보, 관리까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만으로 처리하기에는 벅찹니다. 지역 문제를 찾아내 기부자들에게 전달하고 기부가 지역을 어떻게 바꿨는지 알리면서 관계를 이어나가는 것. 지역 발전을 위해 지역의 민과 관이 협력해 함께 해나가야 할 일들입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